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세미나에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죠. 국가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나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이 세 가지 주제에 등장하는 이론들 중에서 반복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포지엄에 이러한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분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기울이면 여기에 있는 이러한 이론들을 잘 흡수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문학적인 사고의 지평을 잘 활용하여 조금 더 풍부한 삶을 사는데 분명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오늘 심포지엄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 토마스 홉스, 존 로크, 벌린, 그리고 패티, 벤담, 밀, 롤스, 루소, 마르크스 선생님께서 오늘 향연 심포지엄에 등장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문을 트겠습니다. 자, 인문학 카페에 참여해 주신 학자분들을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나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에 출연한 이론 중에서 학자분들께서 강조하고 싶은 견해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국가와 관련하여 플라톤 선생님의 견해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라톤 선생님 시작해 주시고, 자, 플라톤 선생님께서 이제 말문을 트십니다. 자, 이상적인 국가를 구성하는 계급은 통치자, 방위자, 수호자로 구성됩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통치자 계급이 방위자 계급을 통해 수호자 계급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계급은 그 계급에서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인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덕은 각자 타고난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실현할 수 있지요. 인간의 영혼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성, 기계, 욕망입니다. 자, 먼저 플라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국가는 무엇인가? 아이디얼 스테이트,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상적인 국가는 세 계급으로 구성이 된다. 즉 통치자, 방위자, 자, 수호자라고 하는 세 계급으로 구성이 된다. 자, 그런데 이 각 계급은 그 계급에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된다. 그것이 바로 덕이다. 덕이다. 자, 그런데 이 덕은 어떻게 해서 갖추어지는가?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세 가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즉 이성, 기계, 욕망이라고 하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러한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덕이 실현된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자, 그런데 사람마다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영혼의 유형이 다르지요. 자, 어떤 사람은 이성과 기계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욕망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는 있어요. 그 결과 절제라는 덕을 실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생산자 계급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먼저 이상적인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급, 즉 통치자, 방위자, 그리고 생산자 중에서 생산자 계급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자, 생산자 계급은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영혼 중에서 이성과 기계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는 없지만 선천적으로 욕망이라는 영혼만큼은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절제라는 덕을 실현할 수 있다. 그 결과 절제라는 덕을 실현한 사람은 생산자 계급에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생산자 계급으로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기계와 욕망이라는 영혼만큼은 탁월하게 발휘하지요. 그 결과 욕망의 바탕을 둔 절제라는 덕은 물론이고 생산자 계급이 실현하지 못하는 용기라는 덕을 실현합니다. 자, 물론 용기는 기계에 바탕을 두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위자 계급에 배치가 됩니다. 자, 이상적인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급, 즉 통치자, 방위자, 그리고 생산자 중에서 방위자 계급은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가 되는가? 자,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세 가지 영혼, 이성, 기계, 욕망 중에서 방위자 계급, 즉 솔저, 군인은 생산자 계급이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욕망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 계급이 탁월하게 발휘할 수 없는 기계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다. 자, 그 결과 욕망이라는 영혼의 바탕을 둔 절제라고 하는 덕은 물론이고 생산자 계급이 탁월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기계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용기라고 하는 덕을 갖추게 된다. 그 결과 방위자 계급, 즉 군인 계급, 솔저 계급에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용기라는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방위자 계급으로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기계와 욕망이라는 영혼은 물론이고 이성이라는 영혼까지 탁월하게 발휘합니다. 그 결과 욕망에 바탕한 절제라는 덕과 기계에 바탕한 용기라는 덕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방위자 계급이 실현하지 못하는 지혜라는 덕을 실현합니다. 물론 지혜는 이성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통치자 계급에 배치됩니다. 이상적인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급, 즉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급 중에서 통치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배치가 되는가? 자, 인간은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어떤 사람은 기계와 욕망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계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한 덕분에 용기라는 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망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절제라는 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방위자 계급이 탁월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이성이라는 영혼까지 탁월하게 발휘를 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는 덕을 실현하게 되죠. 그 결과 통치자 계급에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덕이 지혜인데 바로 이성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한 결과 실현한 지혜라는 덕을 이 사람들은 갖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통치자 계급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적인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급, 통치자, 방위자, 그리고 생산자 계급이 모두 완성이 된 셈이죠. 자, 이어서 지혜의 덕을 실현한 사람을 철인이라고 합니다. 철인. 자, 여기서 철인은 필라소퍼라고 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아주 밝은 사람, 이성이 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철인이라고 합니다. 자, 필라소퍼, 철인은 지혜의 덕을 바탕으로 선의 이데아를 파악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 전체의 좋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철인이 통치자 계급으로 배치되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국 통치자는 철인 왕인 셈이지요. 자,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영혼 중에서 이 세 가지 영혼을 모두 탁월하게 발휘하는, 특히
생산자와 방위자 계급이 탁월하게 발휘할 수 없는 이성이라는 영혼까지 탁월하게 발휘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지혜라는 덕을 실현하는데 지혜의 덕을 실현한 그 사람을 우리는 철인이라고 부릅니다. 철인. 자, 이 철인은 지혜라는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조음 중에서도 그 조음의 가장 완벽한 이상 형태, 즉 아이디얼 타입으로서의 조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조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조음, 우리 그것을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데, 이 철인만이 오직 지혜의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조음을 파악합니다. 즉 선의 이데아를 파악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철인은 지혜의 덕을 바탕으로 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조음인 선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조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전체에게 가장 좋은, 국가 전체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즉 공공의 이익이 되는 국가 전체의 조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통치자 계급으로 배치가 됩니다. 결국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갖춘 철인이 맡게 되므로 결국 통치자는 철인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인으로서의 통치자를 우리는 철인왕, 필라소퍼, 킹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국가는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국가를 다스리는 자, 즉 최고 권력자가 진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나쁜 것들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정치 권력과 지혜에 대한 사랑은 한데 합쳐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통치자는 반드시 이 지혜의 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 필라소퍼가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상적인 국가는 통치자 계급이 방위자 계급을 통해 수호자 계급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이상 국가는 철인이 통치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철인 정치인 셈이지요. 자,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라는 각각의 계급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통치자는 절제와 용기는 물론이고 통치자 계급이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지혜라는 덕을 잘 수행합니다. 방위자는 절제는 물론이고 방위자 계급이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용기라는 덕을 잘 수행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생산자 계급이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절제라는 덕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러면 지혜, 용기, 절제는 조화를 이루어 이때 바로 정의라는 덕이 출현하지요. 자, 이상적인 국가와 관련해서 플라톤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지금까지 플라톤 선생님의 견해를 도식하면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이 되는데 이상적인 국가는 통치자 그리고 군인 계급인 방위자, 솔저 그리고 프로듀서, 생산자 계급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얼 스테이트, 이상적인 국가의 구성 방식이다. 조직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계급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성, 기계, 욕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이 세 가지 영혼 중에서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영혼의 종류가
다르다. 다르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망과 이성이라는 그리고 기계라는 영혼을 모두 다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영혼 중에서 욕망이라는 영혼만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한 결과 이 사람은 절제라고 하는 덕을 실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절제라는 덕은 생산자 계급에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덕이다. 따라서 욕망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절제라는 덕을 실현한 사람은 생산자 계급에 배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욕망이라는 영혼뿐만 아니라 기계라는 영혼까지 탁월하게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욕망이라는 영혼에서 기인하는 절제라는 덕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한 결과 용기라고 하는 덕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용기라고 하는 덕은 방위자 계급에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덕입니다. 따라서 절제뿐만 아니라 용기라고 하는 덕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사람은 바로 이 방위자 계급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욕망과 기계라는 영혼뿐만 아니라 이성이라는 영혼까지 탁월하게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욕망이라는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한 결과 실현되는 절제라는 덕, 그리고 기계라는 덕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실현한 용기라는 덕, 그리고 이성이라는 덕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실현한 지혜라는 덕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지혜라는 덕은 통치자 계급에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덕입니다. 따라서 절제와 용기뿐만 아니라 지혜라는 덕까지 탁월하게 발휘한 사람은 바로 통치자 계급으로 배치가 되는 셈이지요. 자, 그러니 이 각 세 가지 계급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덕은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덕입니다. 절제라는 덕은 세 계급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생산자 계급은 용기와 지혜라는 덕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요. 자, 반면에 방위자 계급은 절제와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자 계급은 절제라는 덕만 가지고 있고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방위자 계급은 절제라는 덕과 더불어 용기라는 덕까지 가지고 있지요. 즉 방위자 계급은 생산자 계급이 가지고 있는 덕인 절제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생산자 계급이 가지고 있지 못한 용기라는 덕까지 가지고 있지요. 바로 이 용기라는 덕이 방위자를 방위자답게 하는 전문적 능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통치자를 한번 보시면 통치자는 방위자 계급이 가지고 있는 절제와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방위자 계급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혜라는 덕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혜라는 덕은 바로 통치자 계급에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덕이기 때문에 통치자를 통치자답게 하는 전문적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각각의 계급이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계급에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덕을 바탕으로 각 계급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여기서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각각의 계급이 그 각각의 계급에 걸맞는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덕을 잘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치자가 방위자를 통해서 생산자를 장악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각각의 계급은 그 각각의 계급에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덕을 충실히 발휘하는데 이때 출현하는 덕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계급에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덕, 즉 지혜, 용기, 절제라는 이 세 가지 덕이 조화를 이루어
출현하는 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통치자와 방위자는 생산 활동에서 상당히 자유롭다는 특권을 지니고 있군요. 자, 이러한 특권에 따른 책임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치자와 방위자, 우리 통치자와 방위자는 국가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물론 최고 지도자는 통치자지만 이 통치자와 방위자를 우리가 수호자라고 합니다. 수호자. 이 수호자 계급은 결국은 이 생산 활동에서 상당한 자유를 확보한 셈이죠. 그러면 그에 따른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생산 활동에서 자유로워졌다는 특권, 권리를 가지는 대신에 일종의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여쭈었더니 플라톤 선생님께서 자, 물론입니다. 통치자와 방위자, 즉 수호자 계급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국가 전체의 공동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호자가 자신의 사적인 소유에 집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공동선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호자는 재산과 처자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즉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 자신의 친자식이 누구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사유재산이나 혈연에 집착하여 발생하는 권력투쟁이나 이익 다툼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호자는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플라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수호자 계급은 생산 활동에서 자유로워진 특권을 가진 대신에 일련의 책임을 진다.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이들은 국가 전체의 공동선, 국가 전체의 이익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 최대한 개입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적인 영역이 뭐냐? 바로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친자식을 가지는 것. 이러한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적인 영역에 주의를 빼앗기면 공적인 영역인 공공선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공동선에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개입을 철저히 차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치자와 방위자 계급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 자신의 친자식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통치자와 방위자는 국가 전체의 행복에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